자, 그래요. 그 두 번째 사연 읽어볼 건데 네네. 두 분 중 한 분을 뽑아주셔야 돼요. 누가 제일 건지. 아, 사실 두 번째 사연 자체가 영정 사진이에요. 아 이거 선택당하면 그 영정 사진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뽑아주시면 돼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바로 골로 보낸 거예요? 네. 저거 가고 싶습니다. 혜선이 형.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사진 많이 찍으세요? 제가 많이 찍어요. 아, 저는 사진을 잘 안 찍는 편인데 남편 만나고 남편이 하루에 그렇게 붙어 있어도 사진을. 사랑꾼이시구나. 남편분께서. 행복하시겠다. 그럼 남편분께서 껌딱지. 어디가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성격이요? 아, 이거 뻥이다 이거. 야 이거 뻥이야, 이거 뻥이야 이거 뻥. 브라이어. 위협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한국 방송할 때는 사실 뭐 워낙 운동하고 이런 캐릭터지만 독일에 있을 때는 이제 얌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많이 놀래긴 했지만. 근데 이건 좀 궁금하긴 한데 네네네. 그 어떻게 만나셨어요? 궁금하다. 네. 저는 이제 독일 이제 있었을 때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소개팅. 제가 거기 있는 이제 독일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남편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처음에 제가 1시간 정도 좀 늦었고 핸드폰이 꺼진 거예요. 네. 길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어보러서 간신히 가서 독일 사람들은 약간 되게 철저해요. 약속 시간 늦으면 없어요. 그래서 끝이구나. 이제, 네, 1시간 늦게 갔는데 그냥 아까워서 그냥 시원한 맥주 한 잔 먹고 가야지 했는데 이제 거기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야. 한국말을 원래 하실 줄 아셨어요? 아니요, 그 관심은 많은,데 이 글씨는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뜻은 모르고 우리가 영어 읽는데 영어 뜻 잘 모르는 모르죠. 그런 것처럼 남편은 그 정도 수준이었고 네. 근데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좋겠다. 처음부터 네. 유명이네. 딱 이게 네. 스파크가 튀었구나. 네, 근데 있나 보다. 그게 저도 제 친동생이 저희 제부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무슨 개소리냐. 야 무슨 내가 만나자마자 결혼하는 줄 어떻게 이게 생각을 하냐 했는데 진짜 저희 남편 보자마자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와, 개소리. 멋있다. 아니, 그 개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 너 요즘 친다. 누가 제일 괜찮았는지 한번. 불량 싸움이기 때문에 누군가 병풍처럼 돼요. 네. 일단 두 분 다 손 하시고 눈 감으시면 제가 손을 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분 중에 한 분. 네. 떨려. 네.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서. 네, 많이 읽었어요. 네. 네. 오늘 분량 챙겼네. 좋습니다. 아닌데. 네. 반풍연수. 우리가 만약에 다음 달에 죽어.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네네네. 영정 사진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네. 어떤 사진을 고를 거야? 저는 약간 영화 써니. 마지막 저는 장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 트램폴린을 다 가지고 와서. 다 뛰는 거기에서, 거예요? 네. 제 죽음이 파티였으면 좋겠어요. 약간 서양식. 네, 그리고 이제 사진도 제일 좀 밝은.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약간 스턴트했던 그 사진이지 않을까. 저는 미리 제가 고를 거예요. 언제 또 그 의미 있었던 때를 고른다는 거예요? 이제 재밌는 사진. 재밌는 사진. 코미디언이니까. 네. 약간 맞아. 관짝 들고 이거 춤추면서 하는 그런 예, 있잖아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슬프긴 하겠다. 슬프죠. 형님 저는 그게 더 슬펐어요. 써니도. 네. 그래서 슬펐거든요. 슬픈데 되게 뭔가 감동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제가 봐도 또 보는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계속 지금 동작을 짜고 있거든요. 방문하신 분들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춤을 춰야 되는지를 네, 짜고 있어요. 어렵다 어려워. 그 다 이제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 보니까 역시 전문직이시죠. 진짜 대단하신 것 어떤 거 같아요. 찍으실 것 같아요, 시호님은? 2대8 아, 정장 딱 입고 진짜로 형님. 평범하진 않다. 여기 또 평범하게. 2대8이 형님 그게 평범하진 않아요. 약간 V표도 있었으면 좋겠어. 영정사진이라고 맞아요, 형님. 그냥 이러고 있잖아. 맞아. 네, 되게 신난 표정이었으면 좋긴 해. 근데 왜 정장 입어요? 반장? 에어로빅복 이런 거 입어요. 좋네. 금 반짝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헤어밴드 딱 해가지고. 아유 귀여워라. 아유 딱 이렇게 세상에. 해서 영상사진. 꼬집을 뻔해 볼 꼬집을 뻔해. 저도 최고 좋았던 때 행복했던 때대로 하고 싶은데 하게 되면 저는 뭐 그 상대방 의사 상관없이 저 시연이 형님이랑 같이 투샷 해가지고 안 죽었어도 이렇게 부해가지고 한 달 남았으니까. 네, 저는 어차피 죽는 책임 지는 사람인데 자 그러면 우리 카노 씨의 영정사진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고고. Let's go. Let's go. 네, 인자기님 사연입니다. 때는 2000년대 후반 제가 갓 대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재활치료과를 나왔는데 1학년 2학기 때 있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셨는데 해부실에서 이것저것 보고 직접 체험하는 과제라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부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자료를 열람하는 일은 고역이었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꾹 참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카메라를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는 촬영을 맡았어요. 교수님이 과제를 주실 때 인증샷은 필수라며 인증샷이 없으면 모두 F학점을 줄 거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각도 모르는 각도 요리조리 자리를 이동해가며 혼신을 다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쉬는 시간 잠깐 휴게실로 나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시려는데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내 것도 하나만 뽑아주라. 이번 학기까지 그냥 같이 수업만 듣다 처음으로 같은 조가 된 친구였는데 갑자기 음료수를 사달라는 거예요. 서로 친하지 않았으니까 먼저 말을 걸어오니 좀 당황했습니다. 저도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라 조금 짜증도 나고 해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 남자애에게 거스름돈이 남았다는 것을 들켰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쿨하게 음료수를 사주었습니다.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그 남자애가 또 말을 걸었어요. 야, 나도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안 돼? 평소 친하지도 않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구나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사진 찍는 거 정도야 돈은 들지 않으니까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알았다고 제가 허락하니까 그 남자애는 해부실 테이블에 앉아 포즈를 취했습니다.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남자애가 사진을 많이 안 찍어봤는지 포즈를 할 것도 없이 그냥 허리만 꼿꼿하게 세운 채 어색한 미소만 띄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업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차라리 내키지 않지만 이런 해부학 수업이라도 다시 듣고 말지 수업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당시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암암리에 똥공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어리더라도 본인보다 높은 학번을 보면 깍듯이 인사를 해야 했고 군대처럼 단학가를 써야 했습니다. 선배들은 본인들도 이렇게 교육받았다면서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저희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기강을 잡는다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기합을 줬어요. 주로 수업이 끝나면 모여서 기합을 받았고 심하면 쉬는 시간 중간에도 기합을 받곤 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도 이를 용인했고 한술 더 떠서 아예 기합받을 장소와 시간까지 단체 문자를 보내곤 했죠. 그러니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그 순간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그날도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1시간 동안이나 기합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자는 맨바닥에 머리를 박고 여자는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를 하는데 팔이 정말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날도 기합을 받고 집에 가는데 과 대표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와 있더라고요. 1학년은 내일 수업 없으니까 아침 10시까지 학실로 모이래요. 무조건 운동화 신고 여자들은 바지 입고 오세요. 모처럼 수업이 없는 날인데 또 학교를 가야 한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평소보다 심한 기합을 받아서 그런지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자는 내내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자꾸 현관 도어락 틀리는 소리가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3교대 근무를 마치고 한밤중 들어온 오빠가 자고 있어 오빠를 깨웠어요. 오빠, 밖에 좀 나가봐. 아, 누가 자꾸 문 연다. 아, 뭔데 그래. 아, 나 아까 퇴근했다. 네가 좀 나가. 교대를 하고 온 오빠는 단잠을 방해하는 저를 철저히 나몰라라 하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깨워도 오빠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제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방문을 빠져나가기 전만 하더라도 들리던 도어락 소리가 뚝 끊기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었다기에는 너무 생생했거든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당시 저희 집 도어락은 덮개가 있어서 이 덮개를 열고 버튼을 누른 후 다시 덮개를 또 닫아야 문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덮개를 열거나 닫는 소리 없이 오직 버튼 누르고 틀렸다는 소리만 들렸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아침에 일어난 오빠한테 새벽에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제가 오빠를 깨운 건 기억하지만 오빠 본인은 그런 도어락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대요. 우리 남매가 자던 방이 현관과 가까운 편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같은 과 오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특이하게도 까만 정장을 차려입고 있더라고요. 아니 선배들한테 어떤 꾸지람을 들으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오빠 미쳤어? 그거 입고 기합 받으려고? 너 문자 못 받았어? 아침에 도어락 소동으로 문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정말 과 대표가 보낸 단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놀랍게도 제가 사진을 찍어줬던 그 남자애가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저도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학교에 도착하니 장례식장으로 향할 버스가 미리 도착해 있더라고요. 같이 조별 과제를 했던 친구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막 묻고 있었는데 학교 선배들이 버스에 탔어요. 선배들이 무슨 낯짝으로 이 버스에 타요? 예? 말 좀 해보시라고요. 선배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대꾸는 하지 않고 그저 앞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분위기에 버스가 출발해버려서 자세한 내막은 듣지 못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애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 어린 여동생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대요. 그런데 2학기가 되자마자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혼자 알바를 3개나 시작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업을 마치고 곧장 알바를 하러 가느라 선배들의 집합에도 불참했는데 이를 선배들이 아주 안이 꼽게 보고 있었다고 해요. 어쩐지 집합 때는 잘 안 보인다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전날 밤에 배달하던 그 남자애를 선배들이 발견해 기합을 줬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 오토바이 사고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남자애에게 음료수를 사줄 때 짜증냈던 일이 생각나 괜히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제가 이상한 도우락 소리에 잠을 설쳤던 그때 다른 좋은 친구들도 이상한 점을 겪었대요. 한 명은 피어싱을 했는데 피가 날 리가 없는 피어싱 부위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한 명은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났대요. 저도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줬더니 그 남자애가 저를 찾아온 게 아니냐며 소름 끼쳐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남자애가 저를 찾아왔던 걸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동안은 학교도 뒤숭숭하고 해서 잠도 잘 안 오고 했는데 문득 예전에 찍었던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사진을 다시 확인해보니 당시 어색하게나마 웃고 있다 생각했는데 남자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환하게 웃을 수 있게 찍어줄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걸려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 남자의 부모님께 연락하셨는지 제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약속을 잡고 사진을 인화해 어머님께 드렸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학생이 우리 아들 영정사진이나마 남겨줬네. 학생, 이 사진 우리 아들 낙공당에 걸어도 될까? 저는 어머니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고 또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에 꼭 그래달라고 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경황이 없어 졸업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대신했는데 이렇게 20살 사진이라도 남겨줘서 고맙다는 말을 제게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일이 생각나곤 합니다. 생전에 많이 친하지는 않았지만 성격도 착해 보였는데 계속 살아있었다면 친하게 지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 남자애가 그날 저를 찾아온 건지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길 바랍니다. 와, 똥군기 진짜. 야, 똥공기 하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네, 심하지 저는- 않았나요? 네, 저는 근데 읽으면서도 공감이 좀 갔어요. 왜냐면은 제일 공감이 갔던 거는 남자들은 머리를 박고 여자는 이제 이게 팔을 했던 건데 그런 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머리를 박으셨습니까? 이렇게 엎드려 뻗죠. 전 머리를 박았어요. 근데 남자분들보다 사진상에서.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네, 버텼죠. 똥공기가 저는 80년대생이다 보니까 좀 이해는 진짜 있었거든. 저도 80년대생이어가지고 똥공기라기보다는 당연히 맞아, 누구나 받아들이는. 네, 아. 그래야 돼. 맞아요. 이랬었던 네. 것 어떻게 보면 같아요. 세 다리 위에 선배잖아요. 네. 근데 그죠. 진짜 완전 이게 학교 다닐 때 되게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또 개그맨 쪽도 가시고 이제 사회에 네. 먼저 나가셨잖아요. 맞죠. 되게 심해졌을 것 같아요. 요즘엔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져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좀 많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맞죠. 굳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허세, 것도. 허세. 네. 제가 볼 때 허세였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직급이 선배, 높은 선배. 예, 선배라는 네. 좀 그런 게. 저도 후배 입장이고 선배 입장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군대를 가보잖아요. 그때 잡았어요? 군기 잡았어요? 저는 군기를 잡기보다는 좀 그런 문화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뭐 지금 저희 동료들도 보면 알겠지만은 저는 안 되는 친구한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지언정 다 같이 집합시켜서 야 똑바로 교육 안 시켜? 이런 거는 좀 오.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멋있어. 그런 거는. 지금도 그런 오너십니다. 네. 진짜 맞아요. 동네 형 동생처럼. 뭐 네. 뽀찌 같은 거 받았어요? 아니, 어떤 거요? 얘가 자꾸 제 그 아니 어제 똥꼬 빨아요, 자꾸. 아니 어제 탕후루 해, 탕후루. 아 그게 아니라 당뇨 아니야. 인간 탕후루 해. 아, 얘 때문에 당뇨 인간적으로 걸렸어요. 처음 네. 들어봐. 와. 저 그게 아니라 죽으면은 꿀 평소에 받아. 네. 대가리 많이 박습니다. 네. 네. 아유, 그래서 네. 제가 이걸 선두주자로 나서가지고 똥이 여기 있었구만. 네. 제가 이미지 세탁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야. 세탁기예요, 세탁기. 네, 시원형 전용 세탁기. 이따가 그 비싸겠다. 대가리 좀 받고 있어. 네. 근데 여기서 이 사연 얘기로 잠깐 들어가면은 네네. 왜 찾아왔을까요? 그 친구가. 근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아, 본인이 본능적으로. 결국은 그게 영정사진으로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운명. 운명을 미리 네. 그러니까 알고 있다기보다는 모든 복선이 그냥 그렇게 네, 흘러된 거죠. 나를 끌려가고. 이끈 거지. 네. 네. 아니면 그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던 남자분도 귀신을 보지 않았나.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지 꿈꿨는데 계속 죽는 꿈을 꾸는 네. 거야. 예지몽처럼 얘기. 그치. 그 장면이 친하지도 않은데 이 사람이면 찍어줄 것 같고 이 사람이면 내 거를 부탁을 들어줄 것 같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 에너지가 네. 있어. 그런 네.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신기한 사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한테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냐면 어머니나 누구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좀 뭔가 그쵸. 어머니한테는 그런 슬픈 거를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있죠. 에너지가 아, 남자분들 보통 그런가요? 그죠, 그죠. 있죠. 근데 진짜 하긴, 네. 힘들어도 집에선 밝은 척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니도 아프시니까. 슬프다. 그러니까 또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엄마도 혼자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네. 때문에 그런 걸 사연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쵸. 걱정만 하시니까 어차피. 저는 이런 사연들 슬픈 사연들이 오면은 오히려 주작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실제로 안 없었던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꾸며낸 일이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이런 거. 방금 같은 사연 보면은 똥공기 잡았던 새끼 누구야 하고 이제 뭔가 범인을 잡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잡아가지고 트램벌린을 올려가지고 너가 고문하고. 범인이구나 네. 왜? 뒤로 올려서 못 내려오게 해야 돼. 진짜로. 내려오면 밑에 전기 흐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님 앞에 야, 놔두고 미치겠다. 내려오면 뒤지는 거야. 빨리 진짜로. 위아래로 빡세게 뛰어. 넌 3대가 뛸 줄 알아. 진짜.